일본의 심기를 거슬려서 일본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복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더 이상 과거사에 매달린 외교를 접어라라는 식으로 외교 책임론을 들고 나왔던 게 한국당의 모습이었습니다. 4월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지금 85일째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. 아마 그 7월 19일 날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이 경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라도 좀 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또 늦춰지게 됩니다.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에서 우리 금리도 0.25%포인트 내렸고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.2%로 하향 전망하지 않았습니까?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. 우리 국민들도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던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서 뭔가 절실하게 국가의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럴 때 추경안에 대해서 정말 이런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과감하게 통과시켜줘서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에 있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일제하 강점기에서 불법적으로 당했던 것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라고 우리 1심, 2심, 3심, 최종 심의까지 인정을 한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 보복을 하는 거거든요. 우리나라 대법원이 상권 분립이 돼 있어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. 근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인정을 안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일제하 강제징용을 통해 가지고 피해봤던 분들, 이들 때문에 이익을 봤던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이 모여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배상을 해주자라는 걸 우리 정부가 대안한 건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개인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. 이미 다 끝났다. 라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그동안에 보였던 친일이라고 오해될 수 있는 그 행보와 언행들에 대해서 반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방금과 같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들도 일본의 이 부당한 이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자꾸 청구정 협정이 마치 뭐 다 이미 개인 보상까지도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신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.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듣기에는 오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일단은 뭐 정동두 장관 해임 건의안이라는 또 새로운 조건을 하나 들고 왔고요. 추경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총선용이다, 세금 퍼주기라고 얘기해 왔습니다. 얼마나 많이 논의하는 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고요. 일찍이 추경안이 제출돼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끌었던 적이 없습니다. 근데 왜 그럼 추경안을 통과 안 시키느냐? 7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한국당은 또 소집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 그 사태에서 폭력을 저질렀고 의왕가를 점거했던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로 소환이 지금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? 이것들에 대한 방탄국회를 하기 위해서라도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고 넘겨서 다시 또 이거를 한다는 명분으로 임시국회를 소집을 하고요. 그래서 방탄국회를 이어가지 않을까. 그래서 추경안 통과는 저는 쉽게 안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.